안녕하세요. 오늘이 스마일 안과의 아이 선택입니다.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마일 안과 김두기 원장입니다. 네. 이번 편의 주제는 엑스트라인데 원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엑스트라의 정식 명칭은 코니아 콜라겐 크로스링킹, 한국말로는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입니다. 각막 강화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추각막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눈을 다치지도 눈에 뭐 안 좋은 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각막의 모양이 망가지면서 부정난치가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가게 되는 병인데요. 네. 그 병을 빨리 발견해서 멈추게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수술입니다. 엑스트라가 수술인가요? 아니면 시술로 분류가 되나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방에서 소독을 하고 각막에 약간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이 컨택. 그럼 엑스트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안전이 입증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부터 유럽에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엑스트라가 시행된 거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입증이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때에도 이 엑스트라가 사용이 되나요? 네. 처음에는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는데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후에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습니다. 각막 확장증인데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원추각막과 비슷합니다. 너무 각막이 약해지다 보면은 각막이 망가지는 질환이 생기는데 그래서 각막 확장증이 발생했을 때 엑스트라를 시행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심한 위험 요소라면 아예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데 약간 애매하게 위험할 때, 예를 들자면 각막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400 이상을 남긴다고 했을 때 390, 380이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데 410 정도 남을 때, 그때는 안전한 범위 안쪽에 있지만 400이라는 기준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때 엑스트라를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거죠. 각막 확장증이 아예 안 생기게 치료 때보다는 강도는 좀 약하게 하지만 원추각막의 걱정을 훨씬 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엑스트라가 어떤 분들이 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비교적 각막이 얇으신 분들, 고도근시나 고도난시가 있어서 각막을 많이 깎게 되는 분들, 각막 모양이 살짝 불규칙한 분들에게 시행이 됩니다. 2015년도에 해외 논문에서는 엑스트라와 함께 스마일 라식을 해서 결과가 좋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안과 의사들이 엑스트라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컨택. 그럼 엑스트라의 수술 과정은 어떻게 돼요? 먼저 각막에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약을 도포를 합니다. 비타민 제제인데요. 도포를 하고 기다리면은 용액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이 흡수된 상태에서 특수 장비로 자외선을 쬐어줘서 각막 섬유들끼리 서로 결합을 더 많이 만들게 돼서 각막을 더 단단하게 해주게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원장님이 엑스트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논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017년도에 대한안과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스마일 수술을 하면서 엑스트라를 동시에 시행한 엑스트라 스마일을 받은 환자들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스마일만 받은 환자들을 비교한 것인데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은 엑스트라만의 어떤 안 좋은 게 생기지 않은지 이런 거를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스마일만 받은 사람과 스마일 플러스 엑스트라를 받은 사람들 간의 시력 차이는 없었고 근시, 난시, 재발 빈도라든지 거의 동일해가지고 엑스트라에 안 좋은 점은 없고 그리고 각막의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장점만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엑스트라 수술을 받았을 때 회복이 오래 걸리진 않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력 회복이 더 늦어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일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1.0 이상 보는 분들이 80% 이상인데 엑스트라 스마일을 하고 나서도 비슷한 비율로 그 다음날 시력이 높게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수술이 각막의 안정성 그리고 강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뭐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이 컨택. 그럼 엑스트라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각막 혼탁입니다. 각막은 원래 이렇게 투명한데 살짝 뿌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심한 각막 혼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도의 각막 혼탁이고 혼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은 시력이 모두 다 1.0 이상이 나왔습니다. 각막 혼탁도 시간 지나면서 좀 더 완화되는, 거의 없어지는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수술을 받게 되면은 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라식 수술이나 스마일 라식 수술 후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뭐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진 않는데요. 엑스트라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햇볕 아래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리보플라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본다면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이 자극해서 각막 혼탁과 같은 부작용을 조금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자외선을 피해달라고 선글라스 같은 걸 착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컨택! 이번 편에서는 엑스트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 컨택이었습니다.